요즘에 여기 가서 대선 후보들이 열심히 유세를 하고 있어서 이거 가지고 또 집값 뜬다 뭔다 이미 뜨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들고 왔는데요. 어디일까요? 나 제일 싫어하는 동네. 동탄 찾아서 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재명 후보도 가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 강국 도약을 토대로 동탄이나 판교 이런 곳들 이야기를 하고 또 김문수 후보는 GTX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교통 들어오고 아니면 반도체 강국을 만들면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을 비아냥대다가 동탄 국회의원이 이재명 비아냥댔다고 오히려 욕을 잡수고 계시다. 이런 상황인데 동탄은 이미 GTX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왔죠. 아직 삼성역까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건데 왜 어느 정도 빨리 들어올 수밖에 없느냐? 이미 SRT 노선을 GTX 노선이랑 겸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되니까 수석까지는 금방 연결이 되고 거기서 이제 삼성역이 연결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상황에서 GTX가 집값 거품을 부추겼고 상승분 고스란히 반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최고의 동네는 어디예요? 경기의 왕이죠. 그래서 경기의왕 같은 곳은 지금 35%나 빠졌다. GTX로 뛰었던 거품이 순식간에 빠진다. 이런 상황인데 동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더 오른다. 삼성역 뚫리면 더 오를 거다. 그러면서 동탄 분당 이런 데는 안 떨어진다. 이런 여론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자, 경기 화성시 같은 경우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은 아직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화성시에서 동탄 말고 올라갈 곳이 있어요? 저는 저런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자, 아파트 현황을 한번 봅시다. 화성시에 아실에서 한 주간 상승한 아파트들을 봤더니 자, 9위까지가 상승이고 11위부터 19위까지 하락이죠. 10위는 보합이고 그러면요. 상승한 아파트는 9개죠. 하락한 아파트는 똑같이 9개죠. 오히려 8천만원 하락하고 6,700만원 상승했으니까 하락폭이 더 큰 것들이 많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하락에 가까워요? 상승에 가까워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역 분석을 할 때. 전 동탄이 못 사는 동네라고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든 동네는 나름의 거주 여건이 있고 살만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거주 여건 대비로 주거비가 너무 비싸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면은 결코 상승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보합에 가깝죠. 또 한 달 단위로 뽑아왔습니다. 자, 상승되는 단지는 1, 2, 3위. 오, 그래도 더 많이 올랐어. 쭉쭉 올랐어. 하락은 1억대인데 상승은 2억대까지도 나왔어. 100등까지 나옵니다. 근데 상승은 90개 상승이고 91위부터 보합입니다. 상승 순으로 놓고 봤을 때. 하락 순으로 놓고 봤더니 100등까지 봐도 하락이에요. 100위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몇 개가 더 하락 단지가 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때요? 뭐 삼성역 뚫리면 더 오르고 기대감이 있으면 더 수요 붙고 더 올라야지. 요즘에 또 뭐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하면 더 올라야죠. 왜 수요가 안 붙을까요? 왜 저런 식으로 세종도 그랬어요. 세종 막 올라간다고 했을 때 당시에 한 주간 보면은 상승 단지보다 하락 단지가 더 많았어요.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더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지표가 나오죠. 호가 올리니까 그렇죠. 그거를 반영하니까 호가는요 매물 가격이에요. 매물 가격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저 뒤에 있는 칠판 제가 10조에 내놓겠습니다. 호가 10조에 그러면은 칠판 물가가 폭등했다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 한국은행에서 물가 상승이란 칠판만 반영되더라도 한 2, 3%는 나오지 않겠어요? 갑자기? 적용용 슈트 저야 저렇게 표현했지만 깔깔이죠. 깔깔이 100조에 팔고 싶어요. 호가를 내놨어. 그 가격에 누가 사겠어요? 근데 호가가 높아졌다고 가격을 올린다고 그것을 다 반영하는 적어도 그럼 KB는 그렇다 칩시다. KB는 그럴 수 있어요. 왜? 호가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만큼 대출을 내주지 않으면은 그 가격에서 샀을 때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근데 적어도 부동산원은 똑바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이 나온 뒤에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하락이 안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래놓고서 맨날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이야기를 하니까 전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했다는 거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더 심하게 하고 있다.
아니면은 부동산 원에 있는 작자들이 자기네들 집값 때문에 일부러 더 그 짓거리를 하든가. 지시는 안 들었어도 통계 조작이요. 실거래 가격 지수가 한 달 뒤에 발표되는 이유는 30일간 신고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거래가 떨어지는데 주택 가격 지수가 올라간다? 이것은요, 책정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매매는 꾸준히 늘어났고요. 전세, 월세도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전세, 월세가 늘어난 추세로 바뀐 다음에 터졌던 것들이 보통 뭐예요? 역전세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호가 떨어질까봐 언론에서 부추기는 것들 보면은 제가 동탄 망했으니까 앞으로도 완전히 망할 거니까 사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가격 거품이 굉장히 심한데 이 가격 거품을 내가 떠안고 들어가서 누군가는 차익을 남기고 빠지는데 그 차익 남기는 것만큼 손실이 나요. 거품일 경우는. 근데 저나 거품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고, 왜냐면은 소득이나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대비로 몇 배나 더 빨리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부추기는 뭐예요? 30대 내 집 마련 하는 곳이 인천 서구, 미추홀구, 동탄 이런 곳에 집중이 되고 있다. 이거 맞아요?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말에 대해서. 자, 서구는 그렇다 칩시다. 예를 들어 검단이라든가 청라, 송도는 떨어져도 검단 청라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근데 미추홀구, 동탄은 둘째치고 미추홀구가 뭐 있다고 사람들이 30대가 가서 살까요? 뭐 신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미추홀거리겠죠. 왜 그러냐? 서구는 둘째치고 미추홀구랑 동탄에 왜 30대 수요가 늘어났을까요? 미추홀구 전세 사기 터졌잖아요. 동탄도 전세 사기 터졌죠. 저것들을 매입하는 거죠. 전세 사기 터진 동네들을 셀프 낙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인간들이 처음에 뭔짓해요. 제가 예전에 2019년에 지금처럼 전세 사기 터지기 전에도 저런 식으로 전세 사기 동탄에서 터진 적 있었죠. 동탄 300채. 무슨 짓거리 했어요? 셀프 낙찰 들어가기 전에. 웃돈 얹어주고 사든가 가져가든가 알아서 해라. 나 어차피 이거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 돈 못 돌려준다. 어차피 냅두면 경매에 넘어갈 건데 그럼 니도 손해 아니냐. 니가 사가라 그냥.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저기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미추홀구 전세 사기 같은 경우요. 건축왕. 여기 148억 규모라고 써있죠. 실질적으로 갭 투기한 게 148억 규모가 아니에요. 셀프 낙찰 이전에 셀프 매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동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것은 동탄이나 미추홀이 좋아서 집을 산 거예요? 아니면은 빌라나 뭐 이런데 전세 들어갔다가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올라가야지. 주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지. 전 주거 사다리란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으로 어차피 매매가나 전세가나 똑같으면 안정적으로 매매를 살면 되지. 내가 실수였다면. 근데 여기서 계속 살 생각이 없고 나중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전세로 살았는데 그거를 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곡동 빌라 같은 경우요. 지금 팔려고 하면 더럽게 안 팔립니다. 왜 안 팔려요? 전세 사기 터진 동네니까. 지금 30대들이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런 말에 넘어가가지고 영끌하면은 진짜 피눈물 납니다. 저 갭투기에 당한 거죠 그냥. 저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매매 가격 지수 올라간다고 계속 부추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간 보더라도 상승 거래보다 하락 거래가 많고 일주일간 보더라도 상승 거래랑 하락 거래가 동률인데 그래서 경기, 화성 물론 다 동탄은 아니었어요. 아까 보면은 동탄도 있지만 이렇게 남양, 화성 남양시티 근데 봉담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보면은 대략적으로 하락한 단지들이 더 가격대가 꽤 큰 것들이 많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요. 지금 제대로 쪼여진 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5월에 전세 보증 축소 들어갔고 6월부터 소득 반영 들어가고 7월부터 3단계 DSR 들어갑니다. 동탄 같은 동네는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이미 보합세로 왔단 소리예요. 그것도 약보합세로. 약보합세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 뭐냐? 집값이 바닥에 가깝다면은 상승으로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집값이 고점에 가깝죠.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 가장 강조 많이 드리는 게 지난 3년간 다른 대출 다 줄이고 주담대만 늘려가지고 억지 부양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 고점 나오기 쉽지 않았죠. 그렇다는 것은 데드캣 바운스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간 거고 보통은 이렇게 길게 안 가져가요. 경제 망가지니까. 그런 식으로 뛰었던 동네 중에 하나가
뭐 서울에는 강남 3구라면은 경기도에는 뭐 핵심적으로 판교라든가 광교라든가 동탄이라든가 뭐 광명 이런 일산 이런 몇 군데 지역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다. 더 크게. 그나마 동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같이 버티자로 버틸 수 있지만 그 중간에 끼인 광교 같은 경우는 지금 작살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도 보면 남동탄 쪽에 분양도 많이 되던데 공급도 많아. 학교도 많아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이슈돼서 들고 왔는데 과밀률이 97%라는 거는 거의 모든 학교가 과밀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달이 났다. 왜?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아서 딴 데다 지원했는데 다들 같은 생각이었다. 눈치 싸움 이렇게 한다. 다들 눈치 싸움만 하고 있는 동네라는 소리예요. 눈치 싸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라는 소리죠. 버티고 있고 올라갈 땐 으쌰으쌰 했는데 고점 찍고 무너질 땐 각자 도생입니다. 저런 식으로 특히 더 멋진 동네들은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는 슬금슬금 30대들 저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본격적으로 지표들이 나오고 있죠. 한 달간의 거래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금방 무너진다. 그 비정상적인 주거비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